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0일 오후 3시 47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를 할 때 비서실장이었던 전형수 씨가 어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압박 수사 때문이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한 차례 조사를 한 것 외에는 별도 조사나 출석 요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는 성남지청은 오늘 이런 간단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2022년 12월 26일 성남FC 사건과 관련하여 한 차례 영상 녹화 조사를 진행했고, 그 이후 별도의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형수 씨는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 원의 불법 후원금을 우회 지원한 데 연루가 됐다고 합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위례 사건 및 성남FC 사건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전형수 씨가 이재명과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오늘 이 대표의 과거 위법적인 행정 요구가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본인이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하는데 본인은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은 전형수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에 6쪽 분량의 유서를 남겼는데, 이 유서에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지요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오전에 중앙일보가 보도한 것보다는 약간 구체적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지요. 그러면서 유서에서 본인이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고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는 취지의 설명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전형수 씨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약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즉 2019년 5월에 이재명 경기지사 비서실장으로서 김승태 당시 상방울그룹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간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김승태, 이재명, 그리고 경기도, 상방울 이렇게 얽혀가지고 북한에 800만 달러의 불법 송금을 했다는 사건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이름이 오르내렸는데, 이건 뭐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지는 않는데 본인은 주변에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번 이 공소장에, 이재명 공소장에 그 이름이 올린 걸로 봐가지고는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은 이 사건과 연루된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에 이 영장에 23차례에 걸쳐서 전형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재명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뇌물 공여와 뇌물 수수,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 최소 3가지 혐의가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구속영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4년 11월 정진상이 네이버 관계자를 만나 이 대표 임기 동안 성남FC에 60억 원을 후원해 달라고 요구할 때 전형수 씨도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네이버의 성남FC 후원이 드러나지 않게 희망살림을 끼워 넣어 우회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전형수 씨가 개입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다만 검찰은 전형수 씨에 대한 강압 수사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면서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인가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인가?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까지 털어내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내나?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라면서 책임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압박 수사를 한 적은 전혀 없다. 소환해서 신문을 한 번 한 적밖에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전형수 씨가 모범적인 공무원이었고 자랑스러운 공직 생활의 성과들이 검찰의 조직 앞에 부정당하고 지속적인 압박 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나 라고 검찰에 그 책임을 떠는 것입니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되면 사냥의 대상이 되면 피할 수 없는 모양이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은 사냥이다. 목표물을 정하고 목표물이 잡힐 때까지 사냥은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나. 없는 사실을 조작해가고 자꾸 증거를 만들어서 들이대니 빠져나갈 구멍은 없고 억울하니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억울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그리고 죽어나가는 게 검찰 수사 때문이 아니라 죽어나가는 사람들 5명이 모두 이재명과 직간접으로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5명 중에 1명을 빼고 4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입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벌써 5번째다. 무섭다. 더 무서운 것은 데스노트가 더 있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진짜 무서운 것은 데스노트 라스트 네임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2015년에 국정원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사찰은 없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국정원 직원에 대해 당시 이재명 씨가 아무리 봐도 유서 같지가 않다. 내국인 사찰을 안 했으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자살하냐고 언급한 과거 게시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자살하나? 이게 이 대표의 말이라면서 그러면 5명은 무슨 잘못을 했나? 공통점은 이재명과 엮였다는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8년 전 자신의 물음에 답할 때가 되었다. 의문사 진상 규명이라도 실시해야 하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아수라는 영화가 아니라 다큐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 엔딩 씬은 공교롭게도 시장 비서실장의 빈소였다. 아수라2는 제발 5명으로 끝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관련돼서 사망한 사람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같은 달 21일에는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해 1월 12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시민단체 대표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 26일에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 배모 씨의 지인인 40대가 극단 선택으로 숨졌습니다. 극단 선택 하는데 뭐 자살이죠. 자, 다음 이 막장 드라마의 끝은 어디냐 하는 것은 이재명도 모르고 검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무슨 돌발 사건이 벌어질지 한국의 정치 드라마는 항상 마지막에 가면은 역전이고 의외로 끝납니다. 감사합니다.